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새벽에 일찍 잠이 깼어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를 해놓고, 업로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민양, 어제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됐다는 사실이 또 추가로 알려졌죠. 조민양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조민 씨가 지금 30대입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보면 이 30대 초반의 청년이 가장 열심히 살았을 법한 시기, 인생의 절반입니다.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국가고시를 치르든 합격하든 그 불타오르던 그 시기가 통째로 삭제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재판과 부산대 의전원 그리고 고려대의 이 처분, 그리고 앞으로 예고돼 있는 이 처분까지를 보면 인생의 절반이 통째로 리셋되는 겁니다. 뭐 재판 얘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전해드렸으니까. 근데 그걸 뭐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반복할 생각은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뭐 입시에 제출했던 서류 중에 일부가 좀 과장돼 있어. 그것을 허위라고 표현을 하죠. 일단 뭐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제가 인정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인정한다 치더라고요. 치자고요. 허위라고 치고. 근데 이 친구가 고려대 입학할 때 그 문서를 제출했든 아니면은 뭐 자기소개서에 한 줄을 썼든 간에 그것이 허위라고 발견이 돼서 입학을 취소한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것이 사후에 발견이 되면 입학을 취소한다라는 입시 요강에 의해서 입학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입학을 취소하더라도 언제 취소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의 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예를 들어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직후에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합격을 취소한다. 그럼 뭐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입학을 하고 재학 중에 발견이 됐어요. 재학 중에 네 입학 서류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입학을 취소할 거야. 그 학적을 말소할 거야. 근데 그 재학 중에도 1학년 때 입학을 취소하는 것과 4학년 때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최소 그 몇 년이 리셋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그 대학을 학점을 다 따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갔어. 근데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동안에 그 전에 다녔던 대학에서 입학을 취소해버려서 결국에 이 대학원에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는데 그것까지 다 취소가 된다. 그럼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힘들다는 의전원에 가서 이 친구가 적성에도 안 맞아서 처음에 헤매기도 하고 유급도 당하고, 근데 교수가 등 두드려주고 도와줘서 꾸역꾸역 다시 맘 잡고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고, 심지어 국가 자격증을 땄어요. 의사 국가 시험을 봐서 실기 보고 필기 보고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인턴, 뭐 잠도 몇 시간 못 자는 그 인턴 생활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 십수년 전에 입학이 취소되니까 도미노 게임처럼 대학, 대학원, 국가시험, 인턴 생활 이거 싹 무효. 그러면 정회가 실현되는 건가요? 정말 인생이 리셋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이 과연 일치하는가? 그 어미는 감옥에 갇혀 있고 2년을 벌써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조국 교수가 지금 받고 있는 1심 재판이 끝나고 만약에 정경심 교수처럼 유죄 판결이 나오면요. 그 아들도 인생이 리셋될 겁니다. 아들과 관련된 재판 지금 받고 있거든요. 멸문지화라는 게 그냥 관용어구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고려대가 입학을 취소했는데 고려대는 지금 그 입시 서류가 남아있지도 않대요. 보존연한이 지나서 자료가 남아있지도 않은데 조민 씨한테 그때 제출했던 뭐 생활기록부? 이걸 다시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갖다 냈더니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 중에 유죄 판결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걸 근거로 이제 입학 취소를 했다는데 그게 한 4가지 정도 될 겁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단국대, 부산 호텔, 그 인턴 확인서, 체험활동 확인서 이런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어떻게 판결을 한 거냐면요. 고3 때예요. 고3 때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인턴을 했다고 확인서를 발급해 줬는데 재판부가 보니까 그 보름 동안 한 활동을 입증하지 못하더라. 사실은 유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검사한테 있는 거지 피고인이 내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검사가 유죄하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을 하면 그때 유죄 선고가 되는 건데 유죄판은 거꾸로예요.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돼요. 근데 저는 입증이 됐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를 위해서 2년 전부터 한 2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조국 교수 지도를 받아가면서 같은 학교 학생인 장모군과 함께 인권 동아리 만들어서 탈북자의 인권이라든지 사형수의 인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활동하고 과제 제출하고 그걸 2년 동안 했어요. 기록이 그중에 일부는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했다고 본다는 건데 그래서 다 제출했어요. 근데 재판부는 그거는 이 보름 사이에 한 게 아니잖아. 그 이전에 한 건 우린 몰라. 안 믿기세요? 정말이에요. 막 주고받은 학생하고 교수하고 주고받은 막 메일이 남아있고 애들하고 인권 동아리 만들고 탈북민들 다니는 대안학교 돕겠다고 공연도 하고 거기서 기부금 모아서 제출하고 학교에 전달하고 그 기록 다 냈어요. 근데 이 보름 동안 한 거 아니니까 상관없대요. 5월 15일 마지막 날 세미나에 참석을 여러분 그 영상 캡처한 사진 많이 보셨죠? 이렇게 옆모습 찍혀 있는 사진, 왼손으로 펜 이렇게 이상하게 들고 있는 사진. 그 옆에 앉아 있던 학생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학생인지 본인이 본인을 기억 못 한다고 하니까
장모군, 그리고 거기 함께 있었다는 또 다른 학교 학생 박모군. 정경심 교수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다가 나중에 조국 교수 법정에 또 증인 출석해서 사실은 내가 검찰 조사받을 때 저거 조민 맞다고 했다. 지금 봐도 99% 맞다.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 외에도 그 세미나에서 조민을 만났다, 자기소개를 하더라, 내가 기특하다고 칭찬해줬다, 이 증인이 4명인가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왔다는 것을. 재판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설사 왔더라도 세미나 끝나고 밥 먹으러 왔다. 그럼 세미나에 그 앉아있는 사진이, 영상이 있는데 이건 뭐냐. 국과수가 감정을 했어요.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렇게 결과를 내놨거든요. 동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김학의 씨 있잖아요. 김학의 씨 성접대 받으면서 이렇게 성접대인지 뭐 범죄인지 몰라도 아무튼 영상에 찍힌, 검찰만 모르고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사진. 그거 국가수가 감정했을 때 똑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근데 김학의 맞았잖아요. 이것도 조민 맞아요. 엄마가 맞대잖아요. 내 딸을 어떻게 못 알아보냐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공주대는 공주에 있어요. 충남 공주에. 서울에서 꽤 먼 거리죠. 근데 여기를 한 2, 3년 동안 드나들면서, 뭐 드나든 거는 뭐 3년이 안 될지 몰라도 그 한 2, 3년 전부터 이 교수한테 막 숙제 받아서 집에서 뭐 선인장도 키우고 구피도 키우고 장미도 키우고 뭐 이러면서 그 생육일기 써가지고 제출하고, 그 체험활동이잖아요.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연구실에 직접 가서 뭐 수초물갈이라고 폄하했던, 수초물갈이 했어요. 그리고 실험도구 세척도 하고 수초 이렇게 핀셋으로 옮겨주면서 이 배양액을 갈아주기도 하고 그런 거 했어요. 근데 그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얘를 언제 처음 봤어요? 라고 하니까 이 연구원 대학원생이 봤다는 거 빼고는 다 허위. 연구원이 많으면 다 불러다가 조사라도 하면, 이 연구원이 3학년 때 봤다고 했으면 다른 사람은 1학년 때, 2학년 때 봤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조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허위, 나머지는. 부풀려졌어. 이런 거예요. 단국대는, 그리고 공주대 체험활동할 때 일본의 학회도 데리고 갔어요, 교수가. 정말 열심히 하더라, 그러면서. 근데, 실제 입증을 해낸 게 학회에서 이 포스터 발표하는 데에서 한 2시간 있던 거는 입증이 되고, 그거 빼고는 다 거짓말. 그러니까 얘가 출입국 기록까지 해서 5일 동안 학회 참석했다라고 제출했거든요. 근데 야, 거기 2시간 서 있는 거 아무리 많이 봐도 반나절 학회장에 있던 거 말고는 입증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다 과장 부풀려진 거야. 허위야. 뭐 이런 거예요. 그 단국대도 비슷해요. 단국대 이 판결문 보면 조금 더 기가 막히죠. 단국대는 충남 천안에 있거든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친구가 활동을 한 건데, 거기서 뭐 교수한테 사전에 이론 수업도 듣고 별도로 강의를 해준 거죠. 이렇게 PPT 자료까지 확인이 됐거든요. 강의해 준 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뭐 PCR도 돌리고 이런 걸 배워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확인서에 뭐 90시간 했다고 써 있는데 판사가 이렇게 날짜를 따져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껏해야 뭐 출퇴근 시간 빼고 하면은 뭐 6시간일 건데, 7시간일 건데, 뭐 몇 시간일 건데,
그 날짜하고 이렇게 계산해보면 기껏해야 한 72시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90시간이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허위. 처음에는 체험활동 확인서라고 돼 있던 걸 나중에 인턴 확인서라고 제목을 바꿨네? 그러니까 허위. 그리고 그 확인서에 보면은 무슨 뭐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음. 그 뭐 PCR 방법에 숙련이 가능하였음. 이렇게 써 있는데 굉장히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근데 허위래요. 실제 얘가 PCR 돌렸었고 결과물도 냈었는데 그 결과물이 얼마나 예쁘냐 안 예쁘냐를 떠나서 안 해본 사람보단 잘할 거 아니야. 근데 다 허위래요. 안 믿기시죠? 이게 정말 재판 결과예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고 공권력이 이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걸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여지가 있습니까? 내 양심으로는 마음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주변에 뜻있는 사람들이 법적 판단은 끝났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역사적으로는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진실의 일단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재판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렸고 많이 들으신 분들도 다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아마 다 그동안 모든 방송을 다 보셨다 하더라도 다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저도 기억 못 하는데요. 저도 다 기억 못 하는데요. 지금 뭐 기억나는 대로만 대강 말씀드리는 건데 뭐 사실관계만 봐도 이래요. 그러니까 뭐 법리적인 부분 뭐 이 사건을 검찰이 어떤 동기로 수사를 시작했고 무슨 뭐 사냥하듯 표적 수사를 했고 무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해서 기소했고 그렇게 수집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에 만에 그거 다 차치하고라도 사실관계만 봐도 이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 친구의 인생의 절반을 리셋해버리면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고 공정이 달성되는 것이냐. 이 비난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걔 때문에 떨어진 학생 있을 거 아니야. 그 누군데요? 아니, 실제로 얘가 합격한 거는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표창장 그리고 얘가 제출했던 그런 인턴 확인서는 합격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 영어 성적이 좋았고 학부 성적이 좋았다. 면접 잘 봤다 이거잖아요. 과연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어도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이 지금과 똑같은 결과를 내놨을까? 재판 결과는 재판 결과고 그 판결이 고스란히 이게 기속되지 않거든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고려대가 이게 언제예요? 벌써 한 12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고려대 입학한 게. 그때 허위 문서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있으니 취소. 그럼 그 뒤로 쭈루루루룩 도미노처럼 다 리셋. 정말 이게 문제라면요. 그 대학에서 적어도 그 해에 입학했던 학생들은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과연 얘보다 더 심하게 했던 학생은 없는가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정이고 정의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마 이제 많은 소송이 또 이어지겠죠? 뭐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이 지나고 나면 또 본안 소송 해야 될 거고 행정 소송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조국 교수가 받고 있는 1심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 재판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아들의 인생도 리셋될 거예요. 대학, 대학원. 그래서 남들이 그냥 관용어구로 멸문지화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이 가족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에요. 실제하는 상황이 멸문지화입니다. 교육기관이 과연 재판 판결을 명분으로 삼아서 자신의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에게 저 같은 처분을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한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교육적인 태도인지. 심지어 아까 사례 예를 든 여러 가지 경력 중에 공주대의 경우에는요, 공주대가 자체 조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어요. 공주대는. 근데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그건 개나 져버리고 법원에서는 그것도 다 유죄잖아요. 허위다. 폭력이죠, 이건. 사회적 폭력이고 법적 폭력이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 내각 구성 지명자들이 속속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적어도 조국 전 장관 수준의 기준으로 검증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이 나라의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만들어 놓은 공정의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가 만들어 놓은 정의의 기준이잖아요. 자신이 임명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경원 씨도 거론되더라고요. 뒤에서 박수 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농담 삼아서. 나경원 장관 후보자로 지명 좀 하라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떨구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본인들은 알잖아요. 본인들이 무고함을. 그리고 그것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것이 이 가족을 버티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적지 않은 몇몇 사람들은 법적 판단을 떠나서 지금까지 입증해내지 못한 그 진실의 일단을 끝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 영상을 찍어놓고 올릴까 말까 고민하던 와중에 아침에 한 6시 남짓해서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의 글인데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이 조금 더 절절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기로 하고 더불어서 이 조국 교수의 페이스북 글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권익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달라고 읍소를 할 뿐입니다.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습니다. 이제 만족하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 체험 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습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습니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 주십시오. 더도 덜도 바라지 않습니다. 언론의 집중 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 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하겠지요.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되면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돼야 합니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입니다.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첨언을 해놨습니다. 1. 제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는 불법 유출되었으나 경찰은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2. 셜록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800여 건에 달하는 교수의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 논문을 발견했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당시 고교생 저자 4명은 서울대 교수인 부모의 SCI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고 현재 의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